자, 고2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대한 변화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2028학년도 의대 입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지역의사 전형인데요. 혹시 아직도 늘 하던 대로 수능 성적이나 바짝 올리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입시 룰이 아예 바뀌어버렸거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릴 이 로드맵이 여러분의 의대 합격 전력을 밑바닥부터 다시 짜게 만들어줄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수시 모집 94.6%, 반면에 정시는 겨우 5.4% 남짓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수능 대박 나서 정시로 의대 가겠다는 그 전통적인 올인 전략은 적어도 이 지역의사 전형 앞에선 완벽하게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수능 성적표 하나만 믿고 덤비는 시대는 진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대체 이 바늘구멍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딱 이 5가지 단계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전형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수시 94%의 의미, 평가에 숨겨진 핵심, 생기부와 면접 완벽 대비법,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짚어볼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지역의 사전형이라는 게 도대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예전부터 있던 지역인조 전형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요. 가장 결정적이고 무시무시한 차이가 바로 저 10년이라는 조건에 있습니다. 기존 전형은 졸업하면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자유였지만 이 새로운 지역 의사 전형은 의사가 된 후에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무려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절대 가볍게 볼 조건이 아니죠.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죠. 이 10년이라는 무거운 족쇄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선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 기가 막히게 풀고 내신 1.0 이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진짜로 우리 지역에 10년 동안 뼈를 묻고 헌신할 의지가 있는가? 이걸 사정관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생활기록부를 읽어내는 눈 자체가 예전이랑은 180도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본 그 수시 94%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기회를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모집 인원 뛰는 거 보시나요? 2027학년도에 488명이었던 정원이 우리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에는 무려 610명으로 훌쩍 뜁니다. 122명이 늘어난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 입시에서 120명 넘게 자리가 생겼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지방권 의대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전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뚫어야 하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610자리가 어떻게 쪼개지느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310명으로 1등이에요. 교과 전형보다도 한참 많죠. 심지어 상당수 대학은 오직 학종으로만 뽑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 입시판의 절대적인 제왕은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걸 데이터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아까 5%밖에 안 됐던 정시 한번 볼까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수능 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전국에 딱 3곳이에요.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다 합쳐서 고작 39자리입니다. 전국 수험생들이 이 39명을 놓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건데 수능 올인 전략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 한눈에 감이 오시죠? 세 번째 파트. 그럼 학종이랑 교과 전형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길래 생기부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건지 그 숨겨진 핵심을 까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상당수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교과 전형은 내신 100%니까 성적만 좋으면 프리패스 아니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14개 대학 중에서 무려 8곳이 서류립이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를 집어넣었어요. 내신 만점 치거나도 서류 내용이 텅 비어있거나 면접 망치면 얄짤없이 탈락할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입학 사정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뻔한 전교일등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고령화 데이터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치열하게 분석해 봤는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1학년 때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 3년 내내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이걸 서류에 꽉꽉 채워 넣어야 합격의 문이 열립니다. 자, 네 번째 파트. 그럼 이 중요한 생기부렁, 면접, 어떻게 완벽하게 대비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고2 학생들 진짜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 사활이 걸린 시기예요. 1학년 때 막연하게 보건 쪽에 관심 있어요 했던 걸 지금이 2학년 때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랑 딱풀처럼 붙여놔야 합니다. 확동 시간에 고령화 관련 질환 통계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지금 이 시기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고3 가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생기부가 텅 비어버립니다. 실전 면접장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는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따뜻하고 착한 학생 같죠? 근데 입시 관점에서 이 답변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영혼 없는 답변이거든요. 사정관들은 속으로 아, 얘는 10년 의무복무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탈락 버튼 누를 겁니다. 반면에 이 답변 한번 보시죠. 제가 분석해본 우리 지역 고령화 통계를 바탕으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만성질환 관리를 확실하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와, 느낌이 확 다르죠. 자신이 했던 연구를 근거로 대면서 지역 현안도 짚고 심지어 10년 의무복무라는 껄끄러운 조건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잖아요. 사정관들이 무조건 박수 칠 수밖에 없는 합격의 정석 같은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아무리 생기부가 찢어지게 좋고 면접에서 사정관들 기립박수를 받았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추면 다 말짱도로 목입니다. 수시 비중 높다고 수능 공부 살짝 놓는 순간 최저 미달로 그냥 자동 광탈이에요. 생기부, 면접, 수능 이 세 마리 토끼를 끝까지 진짜 독하게 쥐고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오늘 밤에 당장 자녀분과 혹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펼쳤을 때 얘는 진짜 의학에 깊고 끈질기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나요? 그냥 내신 등급 잘 나오는 과목만 쏙쏙 골라들은 거 말고 그 활자들 사이에 진짜 미래 의대생다운 치열한 학문적 호기심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제일 날카로운 무기인데요. 우리 지역의 의료 공백이나 공공보건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그냥 일반 의대 가려는 애들이랑 여러분을 완벽하게 차별화시켜줄 진짜 우리 지역만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동아리나 수행평가에 녹아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세 번째, 압박 면접 들어왔을 때 이 10년 의무 근무에 대해 흔들림 없이 확신을 증명할 수 있나요? 면접관이 대놓고 친구들 다 서울 큰 병원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 진짜 여기서 10년 버틸 수 있어요? 하고 훅 들어올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을 논리적으로 받아칠 멘탈. 이거 지금부터 준비 안 해두시면 실전에서 무조건 무너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네요. 사실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의사로 성장할 준비가 진짜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성적 맞춰서 의대라는 간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지역 사람들을 살리고 헌신하는 의사가 될 건가요? 대학이 결국 보고 싶은 건 화려한 스펙 그 이면의 진정성입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그 진짜 스토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